안녕하세요 여러분, 버니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건 탄소시계가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는 모습인데요. 탄소시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토대로 지구의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씨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줍니다. 즉, 지금 추세로 탄소를 배출하면 6년 뒤 인류는 꼼짝없이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높아진 지구온도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인천국제공항과 부산이 물에 잠길 예정이라니 말 다 한 거 아닐까요? 인류의 생존이 달린 재앙의 마지노선 1.5도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버니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지구 평균 온도는 지구의 표면 온도를 의미하는데요. 지표면으로부터 2m 높이의 대기 온도와 해수면 온도를 조합하여 측정합니다. 1880년대 산업혁명 이후 제한 없이 배출된 온실가스로 지구 온도가 무려 1도씨나 상승했는데요. 작디작은 1도씨의 상승은 나비효과가 되어 인류에게 큰 일로 돌아왔습니다.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며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벌레떼들의 습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도 모두 1도씨의 영향인데요. 현재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2052년에는 지구온도가 1.5도씨 넘게 상승한다고 합니다. 기후학자들은 기온 상승이 2도씨를 넘으면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재앙적인 상황이 닥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군요. 기후재앙을 막고 인류를 구하기 위해 전 세계가 뭉쳤습니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는데요. 1997년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다면 파리협정은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는 보편적인 첫 기후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파리협정에는 장기적으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씨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2차적 목표로 1.5도씨 이하로 제한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과연 이 협약이 지구 온도를 유지하는데 정말 효과적일까요? 전문가들은 파리협정이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매우 유용한 체계이기는 하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파리협정에서의 부족한 목표를 재정립하기 위해 2018년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린 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아니, 고작 0.5도씨 차이인데 특별보고서까지 만들 만큼 큰 차이가 있냐고요? 그래서 1.5도씨와 2도씨의 차이에 대해 버니가 더 깊게 조사해보았습니다. 지구온도가 2도씨 상승하면 1.5도씨 상승에 비해 2100년까지 해수면이 10cm 더 높아지고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네요. 특히 산호가 99% 소멸하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문제인데요. 산호는 바다에 산소를 공급하는 허파 역할을 하며 해양생물 25%의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바다의 허파가 사라지면 해양 생태계가 거의 파괴되는 것이나 다름없죠. 설상가상 북극의 얼음도 1.5도씨에서는 복원 가능한 정도로 소멸하지만 2도씨에서는 복원이 아예 불가합니다. 인류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데요. 해수면이 상승하면 섬나라와 저지대에 사는 1000만 명이 수몰 위험에 처하고 전 세계의 폭염 발생 빈도는 무려 현재의 4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의 40%가 살고 있는 적도 주변 국가에서는 사람이 살기 힘들어지고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영화에서 손가락을 튕기자 전 세계 인구 절반이 사라진 것처럼 인류의 멸망이 0.5도씨에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파리협정의 목표이자 인류 생존의 마지노선인 2도씨보다 0.5도씨 낮은 1.5도씨에 머물도록 하자는 것이 이 보고서의 요지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 즉 넷제로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현재 배출하는 탄소의 양만큼 탄소를 줄이거나 흡수해야 하는 거죠. 당장 2050년까지 지구의 전력 70에서 8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화석연료 사용은 대폭 축소시켜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러나 2020년 미국의 파리협정 이탈 사건과 같이 각국의 의식 수준 차이로 세계적인 단결을 이루어내기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랍니다. 78억 지구인이 함께하는 조별과제,
지구온도 1.5도씨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탄소 중립의 주요 골자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건데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45% 줄여야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만큼 전 세계는 이미 탄소 중립 관련 정책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중 탄소세는 탄소를 사용한 만큼 돈을 지불하는 정책입니다. 환경오염을 야기한 대가를 톡톡히 지불하게 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하고 있죠. 탄소세는 탄소 중립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이지만 조세 저항도 있을 뿐더러 자국 기업의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아직까지는 도입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전환 선진국이라 불리는 EU에서는 국가가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미리 나눠준 뒤 실제 배출량에 따라 배출권을 거래하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입니다. 곧 탄소 국경세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탄소 국경세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적은 국가로 상품 및 서비스가 수출될 때 적용되는 무역 관세입니다.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나라에서 강한 나라로 수출이 이루어질 때는 탄소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탄소를 배출한 당사자가 이를 직접 부담하자는 것이 탄소 국경세의 논리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발맞춰 가장 먼저 에너지 전환을 이뤄내는 곳이 바로 빅테크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무려 탄소 마이너스 달성을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회사 설립 이래 배출한 탄소보다 더 많은 탄소를 대기 중에서 없애겠다는 거죠. 이미 탄소 중립을 달성했지만 202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사무실과 공장을 가동하고 2030년까지는 회사 업무 차량을 모두 전기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탄소 중립에 나서는 회사는 많지만 배출량보다 더 많은 탄소를 없애겠다는 업체는 드문데 역시 세계 최고의 글로벌 기업답네요. 뿐만 아니라 애플을 포함한 284개의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부품을 납품하자는 RE100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국내 기업의 수출기를 막는 무역 장벽이 될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정부와 기업은 1.5도씨 프로젝트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국내에선 제도적 맹점 탓에 RE100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도 부족할 뿐더러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가 채 되지 않아 갈 길이 멀다고 느껴지는데요. 심지어 정부가 2020년 2050 탄소 중립 목표 및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이 목표에 대한 논쟁도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엘고어는 한국 대통령에 직접 보낸 편지에서 신규 해외 석탄 화력 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 제공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에 대해 다른 나라도 석탄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높이 평가하면서도 현재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지구 평균 기온을 3에서 4도씨 올리는 수준이라며 적어도 50% 감축해야 1.5도 시나리오에 맞출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나름 강도 높은 탄소 저감 목표였지만 엘고어는 이 목표치가 너무 낮다고 저격한 셈이죠. 이에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하여 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자체도 1.5도씨 목표 달성을 위해 2050 탄소 중립 공동선언에 동참했으며 기업들도 친환경, 탄소 중립, 지구온도 1.5도씨와 관련한 상품 출시는 물론 탄소 중립 관련 선언을 하고 있다네요. 앞으로 30년 뒤에는 환경재해를 피해 자국을 떠나는 사람이 무려 10억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2의 지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우리가 사는 지구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사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 나라의 정부와 기업이 힘쓴다 한들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당장의 편리함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살아온 우리 스스로가 지구를 황폐화시키는 주범이니 작은 실천으로 인류를 구해보자고요. 지금 당장은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지구를 지키는 어벤져스가 되어 생활 속 탄소 배출 줄이기에 모두 동참해주세요. 이상 버니였습니다.